이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냥 요만큼만 딱 다룰 거고 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비슷하게만 보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괜찮은 예시를 보여주는 거지 정답은 없어요. 저랑 달라도 그냥 비슷해 보인다 하면은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은 BNX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할 거고요. 일단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걸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 손대고 있는지는 얘가 알려줄 거야. 그래서 일단은 폰트 사이즈 뭐 한 4배? 이건 뭐 정확한 수치가 중요하진 않아. 그리고 얘 디스플레이가 원래 뭐더라? A의 디스플레이는 인라인이었죠. 아까 그 표에서 봤었죠. 인라인. 아까 전에 봤던 거에 의하면은 얘는 일단 블럭은 아니었어. 적어도. 그지? 그래서 얘는 디스플레이 인라인이거든요. 원래. 인라인 블록이랑 달라요. 이게 이제 기본값이에요. 지금. 근데 인라인은 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면 얘는 너비, 높이, 뭐 마진 패딩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마진 패딩은 아직 안 했는데 너비 높이는 다뤄봤잖아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A는 인라인인데 인라인은 이런 게 잘 안 먹어.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라인 블록이랑 똑같은 건데 성능이 좀 낮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인라인 블록이랑 인라인의 차이점은 좀 더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할 거고, 뭐 일단은 디스플레이 인라인으로 테스트를 해보자고. 너비 500을 준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잖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500 이거 딱 봐도 안 돼 보이잖아. 지금 500 픽셀을 주고 싶으면은 인라인 블록으로 승격을 시켜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요 특성만 아시면 돼요. 인라인은 이런 거 잘 안 먹어. 그래서 좀 초반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일단은 블록으로 내가 바꾸면 너비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최대화 되죠. 그리고 얘를 좀 평범하게 만들기 위해서 컬러는 블랙 갈 거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론으로 갈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가운데로 보내고 싶어. 저 글자를 가운데로 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 BNX라는 글자를 여기 가운데로 보내고 싶어. 지금 A가 빨간색이죠. 너비가 최대화가 되어 있어. 왜냐면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은 A가 갖고 있는 텍스트는 뭐예요? 쟤는 BNX라는 글자를 갖고 있죠. 텍스트 라인 센터를 여기다 주면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겠지. 왜? A의 너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서 되게 넓단 말이야. 이 안에서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하는 거는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정렬할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있잖아. 얘를 가운데로 보내겠다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겠지. 왜냐면 A의 실제 너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기 때문에. 그래서 A가 가진 텍스트는 얘잖아요. 얘를 가운데로 보내는 거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거만 빼면 된단 말이야. 일단 비슷하게만 보이면 된다며 얘랑. 그러면은 또 조금 더 손을 대줘야겠네. 어떻게 해줘? 폰트 웨이트 볼드 같은 거 주고, 그지? 또 레터 스페이싱 이게 뭐였죠? 뭐 대충 한 어떻게 이 정도 주면 붙잖아? 너무 많이 붙었나? 대충 이 정도? 붙여주면 될 거 아니야.
좀 더 떨어뜨리면 되겠네. 그지? 약간 이 여백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짝만 여백을 주자고 우리도. 그러니까 대충만 비슷하게 보이면 돼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얘는 원래 이미지인데 이거 원래 이미지가 맞는데 여기 그냥 따로 이미지로 빠져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글자가 아니야 얘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 글자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만 일단 해놓고 제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를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여기는 클릭 가능해요?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기는 클릭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 왜냐면 포인터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봐봐. 얘를 이 버전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코드펜 하나 새로 열어가지고 이걸 div로 한번 바꿔볼게요. dnx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다 붙여넣기 하고 div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뭐 딱히 특별할 거 없지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해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사실 A의 영역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근데 얘가 디스플레이 블록을 줄 필요가 있나? div는 원래가 디스플레이 블록이니까 얘는 줄 필요 없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클릭 가능한 요소로 만들지? 차이점. 포인터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커서 포인터라는 거를 활용하면은 똑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div로 안 하고 A로 했을까? 뭔가 여기는 역할이 뭐예요? 뭔가 메인 페이지로 가야 될 것 같잖아. 얘는 로고로서. 그러면 링크가 걸려 있어야 되는 게 맞네. 그러면 div보다는 A가 좀 더 의미에 맞는 거 아니야? 여가지고 이걸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클릭 가능해.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둘 다 뭐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여기도 클릭 가능한 요소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아마 지금 하신 거 보면은 이 부분은 클릭이 안 되는 영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고 일단은 A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걸 좀 가져올 건데 브랜드 비주얼 스타일 미디어 뉴스 스토어 커스터머 얘는 좀 일일이 해주자 이거. 이렇게 잘라서 해주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일단. 그지? 얘랑 차이점. 일단 여기 간격이 여기 너무 좁아. 이 브랜드 비주얼 같은 애들이랑 이 버티컬 막대기랑 간격이 너무 좁아. 여기는 꽤나 넓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스페이스바를 쳐주게 되면 의미가 있나? 이건 두 개부터는 의미가 없잖아요. 왜? 두 개던 세 개던 여기 뭐 엔터를 잔뜩 쳐놨던 아무런 의미가 없었잖아. 근데 난 여기 사이를
걸려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DSP를 활용해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좀 더 벌어질 거잖아요, 이만큼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네, 일단. 일일이 다 넣어주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에요. 좀 넣어주자고, 이거. 이렇게 넣어주고, 커스터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지? 어느 정도는 이 간격을 벌려줬죠, 얘는. 그러면 얘네를 가운데로 뭐 보내고 싶어요. 이 내가 선택한 이만큼을 가운데로 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얘네는 지금 글자잖아요. 글자는 스스로 정렬할 수 없다가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한테서 부모를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섹션에 텍스트 라인 센터 같은 거 주면은 가운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한테도 폰트 웨이트 볼드 같은 거 주면 좀 더 굵어지겠지, 얘네. 그지? 그래서 그냥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조금씩 차이점 줄이기를 하는 거야. 여기도 클릭 가능한 요소. 그러니까 얘만 딱 콕 집어서 이것만 클릭 가능한 요소로 만들지 않았고, 일단. 여기 전부 다 클릭 가능한 요소였고, 요 밑에도 어느 정도 간격은 떨어뜨려 놨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잘 보면은 여기 한 줄 정도 떨어뜨려져 있는 것 같단 말이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한 줄 정도는 위아래가 차이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BR 같은 거 넣어주면 좀 더 떨어지겠죠? 이건 써봤잖아요, BR은.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너무 내가 다 해야 돼. 너무 노가다 싫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금 더 영역을 활용해서 똑같은 작업을 하고 싶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지워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NBSP로 갖다가 일일이 맞추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하는 방식을 그냥 잘 보세요. 이거 뭐 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떨어뜨려 놓을 거고요. 우선 여기다가 섹션을 하나 줄 거야. 이렇게 이 막대기를 영역으로 감쌀 거예요. 그리고 얘만 이걸로 다 교체를 해줄 거야.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얘는 왜 이렇게 변했지? 왜 이러지 해서 보면 돼요. 일단 왜 이렇게 나오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색이 뭐야? 섹션의 영역인 거지. 섹션엔 한 줄을 혼자 쓰고 있고 너비 최대화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브랜드, 비주얼, 스타일, 미디어, 뉴스, 스토어, 커스터머는 안 감쌌어. 그냥 요거 영역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할 때 얘는 필수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필수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섹션에 의해서 얘네들이 한 줄에 하나씩만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애들도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줄에 하나씩만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요거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죠? 한 줄에 당장 여러 개 나오겠네, 이렇게. 너비는 최소화할 거고요. 잘 보세요. 섹션이 갖고 있는 글자는 뭐지, 지금?
섹션이 갖고 있는 글자네? 이 막대기 요거죠. 얘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 의미 있어요 지금? 왜 없지? 섹션이 갖고 있는 글자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 의미가 왜 없을까? 다시. 그지. 섹션은 지금 이 회색 영역이란 말이야, 요거. 얘는 너비가 최소화하는 중이죠. 원인은? 얘 때문에. 인라인 블록 때문에 최소화하는 중이야. 너비가 지금 딱 이 컨텐츠를 감쌀 만큼까지 줄어들어 있는데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어떻게 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인라인 블록을 해놓고 너비를 따로 지정을 해줬대 이렇게. 그럼 너비는 먹죠. 왜냐면 인라인이 아니니까 우선. 아까 너비 인라인한테는 안 먹었었잖아요. 인라인 블록에 너비를 따로 줬어요. 여기서 텍스트 온라인 센터 하는 거는 의미가 있지 이때는. 네. 정렬할 건덕지가 있으니까. 방금 전처럼 최소화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얘를 빼봐. 그러면 얘도 그럴싸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얘가 약간 좌편향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만큼을 아무거나로 감싸가지고 내비에다가 텍스트 센터 같은 거 주면 어때요 지금? 내비가 갖고 있는 글자잖아 섹션도 인라인 블록이니까. 그러니까 난 글자 정렬 하겠다고. 그러면은 얘네들 이제 싹 다 폰트 웨이트 볼드를 주고 싶어. 그럼 난 어디다가 뭘 주면 되지? 폰트 웨이트 볼드. 내비가 갖고 있는 글자는 현재 이 섹션 하나랑 브랜드, 뭐 섹션 하나랑 스타일, 또 섹션 하나랑 미디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내비에다가 폰트 웨이트 볼드 주면 되는 거네. 그러면 전부 다 먹잖아요. 근데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연한 게 아니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 버티컬 바 같은 경우에는 누구 거예요? 섹션 거지. 이건 엄밀히 따져서 섹션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섹션에 폰트 웨이트 볼드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됐어요 얘는? 볼드가 먹었단 말이야. 내비의 자식인 섹션이잖아요 얘는. 내비가 갖고 있는 글자랑 섹션이 갖고 있는 글자랑 구별이 돼야 하는 게 맞아. 따라서 이 버티컬 바는 섹션의 글자이기 때문에 여기 폰트 웨이트 볼드를 준다고 해도 섹션이 가져갈 이유는 없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속성은 부모를 따라간다요 이건. 특정 속성에 대해서는 부모를 따라간다. 이게 특정 속성인 게 이유가 뭐냐면은 보더 같은 걸 내가 내비한테 주잖아요. 뭐 이픽셀, 솔리드, 레드 이렇게 해서 줬대. 그럼 얘는 내비한테만 먹혔죠. 만약에 얘도 자식인 섹션이 따라간다면 이런 모양이 나왔어야 돼. 그잖아요? 그러면은 보더에 대해서는 부모를 따라하지 않는 거고 폰트 웨이트 볼드 같은 거는 얘는 부모를 따라하는 중이야. 이것도 다 몰라도 돼요. 그냥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건데 보더는 보세요. 인헤릿이 무슨 뜻이지? 자바에서 상속했었잖아요. 인헤리턴스 상속이란 뜻이잖아. 똑같은 개념이야 이거. 부모를 따라하게끔 만들어줘요.
지금 내비의 보더에 대해서 이만큼 내가 언급을 해줬죠. 그럼 얘는 섹션은 내비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폰트 웨이트 볼드에 대해서 섹션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얘는 지금 폰트 웨이트 볼드를 부모 거 따라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폰트 웨이트는 기본값이 inherit이란 뜻이 되는 거지. 이건 따로 언급해준 적이 없으니까 이건. 이거는 좀 가볍게 하고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방금 전이랑 모양은 비슷해지죠. 그냥 여기 뭐 br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다른 방식을 쓴 게 되는 거고요. 그지? 하나 더. 요거를 한 번쯤은 해봤어야 돼요. 이거. 얘가 갖고 있는 진짜 너비가 139.98이야. 얘는. 여기 보이죠? 139.98이야 얘는. 똑같죠?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비랑 똑같다는 거지. 잘 보면은 5글자고 얘 몇 글자야? 8글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백을 잘 보면 글자와 저 버티컬 바와의 여백을 잘 보면 얘가 더 넓죠. 근데 나는 어때요 지금? 얘가 글자 수가 더 많아가지고 어떤 형식이야 지금 현재?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더 넓지 않아요? 그지? 여기가 더 넓지. 지금 내 걸 따로 측정할 수가 있을까 이거? 내 거 따로 측정은 왜 안 되지? 나는 저 브랜드 비주얼 스타일 미디어 뉴스 스토어 뭐 어쩌고 이런 애들한테 영역을 부여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따로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다시 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죄다 지울 거고. 하나 팁인데 여기서 정리하려면 요거 누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되게 간단한 그냥 줄 정렬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는 컨트롤 A 한 다음에 쉬프트 탭 하시면 돼요. 이렇게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고 쉬프트 탭 하면은 어느 정도 정리해줘요 얘가. 그리고 섹션으로 브랜드 뭐 비주얼 얘네들을 감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역을 아까는 버티컬 바를 잡았는데 지금은 이 글자들 실제 이 메뉴 아이템들한테 영역을 줄 겁니다. 그러면 아까랑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럼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거야 이게? 위에 거는 좀 냅둘 거고요. 요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냅둘 거고 이 안쪽에 관계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섹션 내비를 좀 지워 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 지금? 내비 안에 버티컬 바 있고 이 섹션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섹션이 지금 디스플레이 블록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면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만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지? 그러면은 얘네들을 고를 때 이렇게 골라야겠네. 그지? 풀네임으로 불러줘야 돼요 이제부터는. 얘네들을 한 줄에 여러 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줘요? 지금 한 줄에 하나씩만 나오는 원인이 디스플레이 블록이잖아요. 인라인 블록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얘네들을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섹션 해주는 건 의미가 없죠. 나는 이 통째로를 가운데로 보내고 싶어. 여기 이렇게 나오게. 그럼 어디다 뭘 줘야 돼? 내비는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 텍스처라인 센터를 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가 폰트 웨이트 볼드 같은 거 주면은 방금 전에 했던 그 인헤릿에 의해서 나머지들도 두꺼워질 거고. 텍스처라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주는 건 의미가 없잖아. 왜? 얘도 똑같지. 이 조그만한 데에서 가운데 정렬을 한다? 회색 안에서 가운데 정렬을 한다? 의미가 없잖아요. 건덕지가 없잖아 지금. 이렇게 올려주는 게 맞지. 이 상태에서 색깔 이런 거 다 빼준 다음에 섹션한테 너비 뭐 한 120 정도를 준대. 그러면 아까랑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만들면 아까랑 차이. 얘 5글자고 얘 8글자였잖아. 글자 수에 상관없이 이만큼의 너비가 같은 거지. 그러면 얘랑 좀 더 비슷해진 거 아니야? 얘도 지금 어때요? 139.98로 약 140? 이것도 약 140이잖아요? 영역의 크기가. 근데 잘 보면 이거 지금 클릭 가능한 요소였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러면은 뭘 어떻게 고쳐야 될까? 얘네들은 실제로 클릭이 가능한 요소여야 돼. 근데 내 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럼 뭘 어떻게 고쳐야 될까? 여기서 최악의 선택을 알려줄게요. 이걸 A로 고치는 게 최악이야. 이걸 A로 감싸면 얘네들은 클릭 가능한 요소가 되긴 되죠. 이게 최악이야. 있는 구조는 건들면 안 돼요.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도 사실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왜 이런 영향을 받지? 얘한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해? 얘한테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위에 있는 거는. 그죠? 이 맨 위에 있는 A한테만 줘야 돼. 그럼 얘랑 여기 있는 A와의 차이점. 얘랑 여기 있는 A와의 차이점은 지금 얘가 쓸데없이 얘 찾아가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이때는 A의 부모 누군데? 바디의 자식인 A 하면은 얘만 가져가겠지. 저 바디는 어디서 나온 거야 지금? 이거 그 생략된 부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이 안에서 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지금 바디에 여는 태그가 있는 거지. 저 맨 밑에는 바디에 닿는 태그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바디의 자식으로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걸 좀 추가를 해줘야겠네. 어디다가? 여기 요소 하나하나마다 요 앞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클릭 가능한 요소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지? 근데 이러면 문제점이 있죠. 뭐가 문제야? 이러면 문제가 디자인이 망가진 거 아니야? 내비 안에 섹션 안에 A한테 말을 거는 거야. 어떻게 바꿔야 돼? 컬러를 블랙으로 빼. 또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속성은 여기 있는 A던 여기 있는 A던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컬러 블랙이랑 테스트 데코레이션 논이 겹치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둘 다 안 주면 되게 좀 보기 싫은 뭔가가 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두 개의 속성, 컬러 블랙이랑 텍스트 데코레이션 노는 전부 다 먹어야 돼, 이거는. 그러면은 어떤 A든 상관없이 컬러 블랙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을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A, 또 나중에 여기 뭐 내비 안에 섹션 안에 있는 A한테는 다른 말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미 이런 정상화 작업,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노멀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아직 완벽히는 안 한 거예요. 어쨌든 평범하게 하는 작업을 위에다가 따로 해준 거잖아. 그냥 이때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A는 다 이걸 갖고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노멀라이징 해주고 나머지한테만 뭐 어떤 특이사항을 얘기해주면 된다. 공통 속성은 위로 빼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은 여기도 지금 보면 어때요? 클릭 가능한 요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차이점이 있어. 지금 잘 보면 여기는 어때요? 이 여백, 여기 여백, 여기 있는 여백. 손가락 모양으로 바뀐다는 뜻은 뭐야? 클릭이 가능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만든 거는 어때요? 여백은 딱히 기능이 없어, 지금. 원인이 뭐지? 를 찾으려면은 이렇게 하면 돼. 클릭이 가능한 요소는 얘가 맡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진짜로 어디까지 먹고 있는지를 봐야지. 그럼 클릭이 안 될 만하네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줄 만한 거는 빨간색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늘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만져볼 건데 일단 싹 다 지워놓고 여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내비 안에 이렇게 할 겁니다. 더하기 섹션 곱하기 아니다. 섹션에 A가 섹션 안에 A가 href 샵으로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아이템 달러라고 할 거고요. 얘가 7개 있는 거고 더하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자동 완성이 이렇게 나오거든. 잠깐만, 여기서 빼먹었다. 요거 여기서부터 7개 여기까지가 7개고 이게 맞다. 이렇게 이 자동 완성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일단 여기서부터 끊어서 보면은 내비가 최상단에 있을 거고, 맞죠? 그 자식으로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식으로 얘도 지금 괄호가 있잖아. 괄호가 먼저 실행돼요. 그러면은 얘를 그려보면 버티컬 바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인접 동생으로 뭐 있어? 섹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A 하나 있고, 얘는 지금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이 A 같은 경우에는. 그지? 그러면은 이 href도 채워져 있다는 거고, 아이템 저쪽으로 들어 있다는 거야, 내용도. 그지? 이게 총 7개야. 이거 곱하기 7이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지? 이거 곱하기 7 했으니까. 그 동생으로 누가 있어, 지금? 버티컬 바 하나 있죠, 여기. 그래서 이 자동 완성의 결과가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비의 자식으로 얘가 7개 들어있고 그 아래에 버티컬 바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거야. 별거 아니야. 이만큼이 7개.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7개. 두 줄 해서 여기까지가 7개잖아, 지금 내가 선택한 게. 그리고 마지막에 버티컬 바 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대충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 보는 게 뭐냐면 이 달러 마크인데 얘가 지금 뭘로 치환됐어? 숫자 1, 2, 3, 4, 5, 6, 7로 치환이 됐죠. 얘를 실제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1, 2, 3, 5, 6, 1, 2, 3, 4, 5, 6, 7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 달러에다가 내가 여기 달러 하나를 더 넣으면은 얘는 0, 1, 0, 2 이런 식으로 가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달러 하나를 더 넣으면은 0, 0, 1, 0, 0, 2까지 세 자리로. 그러면은 뭐 그냥 알아서 자동 증가하기는 되게 편한 거지, 이건 숫자 넣을 때. 그래서 얘를 또 가지고서 할 건데 마지막 남은 내용이 뭐냐면 요 여백에 있는 이 클릭 가능한 요소 처리, 여백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계속 여태까지 한 게 뭐냐면은 그냥 차이점 줄이기밖에 없거든요. 조금씩. 그냥 배경화면을, 그러니까 맨 위에 배경화면을 얘처럼 만들어야 돼. 다 만들었는데 뭐 이 위에 BNX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거 뭐 이렇게 해볼까? 얘는 일단 뭐 자동화사니까 냅두고 div 안에 a로 bnx 해가지고 맨 위에 있는 거 bnx. 얘도 최상단에서 로고처럼 보여야 되니까 일단 클릭 가능한 요소라서 a로 감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a가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저기 싹 다 보이는 a는 블랙에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오늘 놓고서 시작을 해야 돼. 이제 평범하게 해놓고서 시작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또 뭘 하면 되지? 어딜 손대야 비슷하게 보일까? 일단 뭐 위에 거 먼저 해보자고. div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해놓으면은 뭘 하는지는 알 거고,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 4.5 rem 4 rem 한 다음에 여기다 0.5 붙이자. 좀 더 커질 거고, 폰트 웨이트 볼드 줘야 될 거고, 또 텍스처 라인 센터 하면은 bnx가 가운데로 가겠지. 그리고 레터 스페이싱 같은 경우도 0.4 rem 이런 식으로 그 배수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양수라서 멀어졌잖아. 이거를 음수로 붙일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좀 이상한 거. 이거 대문자인데? 그냥 소문자로 다 해놓고 이거를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써놓고 여기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대문자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럼 얘는 일단 끝난 것 같아. 이거 빼도 될 것 같아, 일단. 근데 이러면은 문제가 뭐야? 이 양쪽 여백은 또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이따가 뭐 A로 다시 치환을 해도 되니까 일단 넘어가고, 내비 아래 거를 이제 텍스처 라인 센터 해주면 어떤 변화가 생겨요? 얘는 전부 다 가운데로 갈 거고, 폰트 웨이트 볼드 같은 거는
여기만 주면은 나머지 이 아래에 있는 것들도 다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한 줄에 하나씩만 나오는 이유가 뭐야? 누구 때문이야 지금? 섹션이 A를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섹션이 디스플레이가 뭐야? 섹션의 디스플레이 기본값은 블록이잖아요. A의 디스플레이 기본값은 인라인이었죠. 블록이 아니었지. 그럼 지금 얘가 한 줄에 하나씩 나오는 데 있어서 원인은 뭐야? 섹션이 한 줄에 하나씩 나와야 되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지? 한 줄에 하나씩만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한 줄에 여러 개 나오게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야 그러면? 섹션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주면은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겠지. 왜냐면 원인이 얘 때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꿔준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너비를 뭐 아까 전에 줬던 것처럼 한 120 정도 줘보자고. 120 정도 주면은 뭐 잘 정렬된 것 같아 일단. 그리고 아까 전에 얘가 뭐냐, 실제 글자 수를 좀 맞추려면은 브랜드랑 그다음 뭐지? 비주얼? 그다음 스타일? 미디어인가? 뭐더라? 뉴스였나? 그 다음이 뭐지? 스토어? 그 다음이 커스터머인가? 커스터머. 그럼 일단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일단. 여기서 내가 해결하고자 했던 거는 사실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건데 이 여백이 문제였어. 나는 내가 문제 삼았던 건 이 여백이야. 정작 클릭 가능한 요소는 이 글자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지? 그러면은 자, 내비 안에 섹션 안에 A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줘볼 거고요. 여기다가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줘볼게. 골드. 그러면 문제가 뭔지 명확해지죠. 저 골드 색깔 때문에 지금 여기 올려봤자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필링 요소가 아니잖아요 얘는. 그치? 그러면은 자, 내가 섹션에다가 너비를 120 줬단 말이야. 그럼 왜 빨간색은 딱 요만큼만 감싸져서 나오지? 빨간색의 너비는 왜 저 모양이지? 원인과 결과예요. A의 디스플레이가 뭐야? 인라인이죠. 일단 블록이 아니야. 그러면 너비가 어때? 최소한으로 줄어든다죠. 그러면 얘기는 쉬워졌네. 이 빨간색 영역은 블록이 아니기 때문에 너비가 최소화되는 중이라서 딱 컨텐츠를 감쌀 만큼만 좁아진 거잖아요 지금. 그지? 그러면은 이거 일단 저 빨간색 영역을 좀 늘려줘야 되겠어. 너비가 적어도 110 정도는 돼야 이 유격이 좀 줄어들 것 같아 를 생각해서 줬더니 어때요 지금? 변하는 게 없어. 왜지? 원인은 여기 있어요. A는 인라인이야. 인라인에는 이런 게 잘 안 먹어. 근데 내가 방금 준 거는 너비야. 이렇게 타고 와야 돼요 계속.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인 애들한테는 일단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이 잘 안 먹어. 근데 내가 지금 이 너비를 준 A는 원래가 인라인이야. 그러니까 너비 적용이 제대로 안 돼. 그러면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문제점이 뭔지 알았어. A가 인라인이어서 문제였던 거야. 그러면 해결 방법은 이걸 뒤집어서 인라인만 아니면 된다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개겠지. 얘가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록이 되면 너비가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격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120으로 맞춰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레드를 빼고 골드를 빼보면은 여기도 클릭 가능한 요소가 되잖아요. 이 여백도. 이제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좀 너무 좁아, 이거 150으로 늘릴래 하면은 어때요, 얘는? 유격이 또 발생했어. 그럼 나는 이 여백을 채워주려면 여기다가 또 150을 또 쫓아가줘야 돼 라는 문제가 생기죠. 이쯤에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너비가 유동적일 수 있잖아요. 이 A의 입장에서는 섹션의 너비를 따라가주면 좋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이 유격이 없어질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당장 이 너비 빼면 어떻게 되는데, 얘도 인라인 블록도 너비 최소화 쪽이기 때문에 그냥 딱 감쌀 만큼만 늘어나잖아요, 얘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A가 섹션을 따라가게끔 만들어줘야 돼. 근데 방금 전까지는 얘가 120이면 얘도 120이었고 얘가 150이면 얘도 150이었어요. 귀찮아. 그러면 얘를 블록으로 바꿔주면 되지. 왜지? 얘만 블록이면 이게 120이던 130이던 140이던 상관이 없어요. 왜? 블록은 너비 최대화죠.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뭐 밑도 끝도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 이 최대화가 아니라 딱 얘가 허락받은 공간 안에서 최대화란 말이야. 지금 A가 허락받은 공간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A는 이 섹션에 갇혀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를 벗어날 수는 없어, 얘는. 아까 전에 여기서 인라인 블록이냐 블록이냐 선택지가 있었던 이유가 너비가 안 먹혔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나는 인라인 블록을 선택했다면은 이걸 이제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해줬어야 이 요격 없이 너비 따라가는 행위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뭐야? 얘 블록으로만 놔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거 이제 뭐 100으로 바꾸던 120으로 바꾸던 이런 건 아예 상관이 없다고. 그지?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제 더 할 게 없네, 그러면. 하지만 조금 더 해보자면, 이게 뭘까? 컬러 레드 해놓고 색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밑줄이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사실 사이트 이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팅 되잖아요, 보통. 이거 네이버만 가봐도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요새? 그 네이버 메인 화면 보면은 지금 뭐 링크 모양 뭐 없잖아요, 사실. 이거 했었잖아. 링크 모양 뭐가 없는데 대신에 이런 거 이제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밑줄 그어지는 거 아니야? 이미지는 살짝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얘도 비슷한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지. 뭐 싫으면 레드는 빼면 그만인 거고, 이렇게. 물론 여기는 없지만 좀 더 적용을 해보자면. 그러면 잘 보세요. 요게 이렇게 가 있으면 어때요? 이러면 차이점이 있을까? 딱히 없는 것 같아. 왜? 지금 이 A랑 이 섹션이랑 너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맞죠? 근데 호버가 내비에 올라가면 이러면 변화는 있을까요? 내비에다가 마우스 올리면 그 자식, 또 그 자식인 A까지 전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뭔가 내가 예상한 바와 다르잖아요. 그러면 원래의 기능이 망가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얘는 백스텝 해주면 돼요. 이렇게. 호버는 왼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 이유는 몰라 돼요. 그냥 왼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 근데 왼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졌어. 그러면 다시 한 판 더 밀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그러면?
내비의 자식이면서 마우스가 올려진 섹션에 자식인 A한테 변화를 이렇게 주겠다. 그럼 내가 이렇게 올리면은 지금 하나 생긴 거잖아요. 대상이. 아까 전에 했던 호버랑 또 섞으면 이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지금 이거 위쪽에 건 아직 안 건드렸어요. 이거 좀 더 개선이 필요할 거고. 여기 밑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 실강. 웬만하면 비슷하게 돼 있을 거거든요. 아닐 수도 있음. 대신에 여기 이거 뭐야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밑에 있습니다. 힌트까지 해가지고 있어요. 그거 다시 보세요.